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제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라 그러죠.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한 반전 대반전인 것 같은데 쌍방울의 그 방용철 전 부회장이 필리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쪼로 북한 공작원한테 70만 달러를 건네줬다. 이 얘기를 아주 중인 황실이의 얘기를 했어요. 그 발언 서영교 위원장이랑 서로 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오남 왔고 예.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요. 그동안의 진술과 입장이 계속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달러 중에 300만 달러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내지 방북 대가인 거잖아요. 그중에 70만 달러는 2019년 7월에 있었던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뭐 평화를 위한 국제 대회에 그 행사가 있을 무렵에 리오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와서 김성태 회장이 직접 줬다는 거잖아요. 그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느냐에 대해서 다 구체적인 진술도 있어요. 당시에 그 아태 평화대회라고 하는 그 제2회 대회는 마닐라에 있었던 콘레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한 1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그 민간의 여러 사람들이 오는 국제적인 행사였어요. 거기에 리오남은요, 신분을 드러내고 직접 오기는 매우 곤란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리오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UN 제재 명단에도 있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명단에도 있고 북한의 고위급 공작원이죠. 대한민국 대북 제재 명단에도 있는 북한 공작원입니다. 신분이 기본적으로 북한 공작원이기 때문에 리호남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명이라는 설조차 있을 정도로 뭐 한 7개 정도 되는 가명이 알려져 있고 뭐 우리 정부에서 확인한 뭐 여권만 몇 개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얘기들 쭉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신분을 드러내고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도요. 그 리호남은 제2회 아태 국제평화대회의 공식 초청 명단에 없다는 거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화영 경기평화도지사의 변호인들이 2심에 와서는 리오남이 그 마닐라 국제대회 초청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 와서 돈을 받아갔다는 거냐라는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7월 26일에 중앙일보에 코멘트를 한 기사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더블 코트 쌍따옴표가 돼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당시에 그 쌍방울 임직원들은 경기도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없어서 콘레드 호텔에 묵지 않고 마닐라에 있는 오카다 호텔에 묵었다는 거예요. 그 오카다 호텔은 그 콘레드 호텔에서 한 3km 떨어져 있어요. 둘 다 마닐라 베이에 있는 좋은 호텔들입니다. 거기에 리오남이 와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받아갔고 방용철은 그 리오남과 대북 송금 과정에서 방북 대가를 협상한 인물입니다. 원래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100만 달러 정도로 해보라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500만 달러를 불렀고 결국 협상 끝에 정해진 게 300만 달러인데 그래서 리오남과 계속 교섭했기 때문에 리오남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있는 데까지 내가 안내해줬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김성태 회장도 원래 100만 달러를 준비했는데 경비로 일부를 써서 70만 달러를 당시에 리오남에게 줬고 그 이듬해 1월 15일에 중국 심양에 가서 나머지 30만 달러는 리오남에게 줬다. 그날 오전에 출국해서 돈 주고 오후에 돌아왔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출입국 기록까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어제 저 질문을 했을 때는 저런 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로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다가 저런 결과를 맞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윤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네. 중인 환실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 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당연히 저는 모릅니다. 리호남 못 봤습니다. 할 줄 알았죠. 뭐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방용철 전 부회장은 뭐 연어회덮밥을 안 먹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기가. 뭘 조작했느냐 지금 뭘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이화영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했냐 안 했냐 뭐 사인이 있냐 없냐 아니냐 이런 지엽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돈이 갔냐 안 갔냐 돈이 북에 갔냐 안 갔냐 그리고 그 돈이 왜 갔느냐 이 두 개만
그렇군요. 확실해지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어제 이것도 터졌지만 이화영이 주장하는 뭐 자신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다 조작됐다고 하는 근거, 변호인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뭐가 있었고 본인과 같이 입회한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다 조작이다라면서 날짜를 지정해서 그때 설주한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화영이가. 예. 근데 그게 속보로 나오는데 저랑 설주한 변호사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네. 설주한 변호사가 바로 즉시 저 그때 있었는데요. 아하. 저는 서명했는데요. 다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이걸 어떻게 가리려고 합니까? 이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잘 되는 경우는 이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서 5년 후에 퇴임을 했는데 4년 후에 네. 재판을 받았고 그 즉시 당시의 대통령 이 정도 훌륭하신 분은 사면 복권한 게 낫겠다고 하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정도 생각하는 정권이 무슨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67% 지지율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그걸로 67%로 이제 그냥 퉁치는 거죠. 퉁치고 간다. 글쎄요. 국민들이 그 여론조사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보면 질문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행해진 기소 재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그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나왔음에도 찬성이 반대보다 적습니다. 그걸 봐야 돼. 공소 취소 안 된다. 예. 그 윤석열 또 문제가 사실 계속 지속되는 게 한 개 있긴 합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그 여죄 수사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종합 특검인데 그 권창형 종합 특검이 느닷없이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을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간단치 않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쪽에서는 뭐 윤 전 대통령이 그 수사에 보고받고 개입하고 이런 의혹이 있답시고 지금 이걸 수사 대상으로 포섭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소위 2차 종합특검은 공정성 객관성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방용철 전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네. 것이고 그러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고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40분 동안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뭐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다. 빌드업이다. 그리고 국민 뭐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예단을 다 심어줬어요. 그 그러면서 김지미 특검부라는 분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민변 사무차장, 민변 사법위원장 이런 것들을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편향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죠. 그런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뜸 그렇게 수사 상황을 공개를 하고 또 예단을 심어줬다. 이거는 사실 특검법 위반입니다. 그 수사를 사실이 아니라 그 신념으로 하려는 사람 것처럼 느끼기도 좀 하는데 이런 분들이 조작 기소한다는 거에 예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작 기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미리 이렇게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김지미. 김지미는 어떻게 잊어요? 이분 그리고 지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 맞습니다. 보면은. 공무원. 이분은 반드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건을 해야 돼요. 입건해서 수사해서 벌을 받아야죠. 직권남용인가 뭔가 뭐죠? 정치적 중립이다 위반이에요. 정치적 중립 위반,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박상영 검사가 아무튼 이 논란의 어떤 신호탄, 그 어떤 진실규명이라고 할까? 그 화두를 던진 사람인데 아무튼 박 검사를 잡기 위해서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느낌인데 국정원까지 어떻게 보셨어요? 검사 한 명이에요. 박상영 검사가 아무리 뛰어난 검사고 배포가 크다 하더라도 의원 180명의 국정원까지 또 뭐 특검에 경찰에 다 공격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더 밝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디든 방송에 나가서라도 꿀리지 않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네. 그분 저랑 10살 차이거든요. 10살 차이. 전 존경스럽습니다. 그 박 검사가 1년생. 1년생. 예. 그리고 이 정권의 실력이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방금도 보셨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진행하는 저 국정조사 되겠습니까? 네. 자기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겠거니 하면서 방영철 부회장한테 물어보면 계속 확인하잖아요. 봤어요? 있었어요? 70만 달러 넘어갔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끌고 가는 이 국조가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에 소속이 돼서 민주당의 어떠한 하명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 의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분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또 그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또 나섭니다. 미리 입장문을 내놨는데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여기 나오네요. 예, 우리 저 자료를 보면 그 수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 이런 조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재판은 없을 것. 아주 이원석 총장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왔을까요? 최근에 검찰에서 퇴직한 한 그 전직 검사장을 제가 뵀는데 네. 그분께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원칙주의자다. 그리고 뭐 예외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다. 네. 뭐 그런 류의 평을 제가 들었거든요. 역시나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저는 평론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항상 주어진 그림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를 찾아서 네. 그 빠져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숨은 그림. 그렇죠. 저 증인 명단에 사실 누가 없습니까?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부르는 판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왜 안 불러요? 아하. 소위 조작 기소라면서요. 그러면은 그때 그 조작 기소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읽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잡아 넣으려고 했던 장본인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인데 민주당 의원들 141명이 서명한 그 국정조사 요구서에 국정조사 대상에 법무부가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명문으로. 네. 그리고 채택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한동훈 전 장관을 증인을 못 부르죠? 그거는 부르는 순간 본인들의 이 거짓말 잔치상이 다 엎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저기 나와서 디테일한 부분을 갖고 승부를 하진 않겠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스타일상 들어가서 인파이팅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서 판을 뒤집으려고 할 거예요. 그걸 아니까 못 부른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 보셨잖아요. 방영철 전 부회장한테 저렇게 깨지는데 그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영교 위원장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백 페이지 되는 판결문을 다 숙지해와서 논파를 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더더욱 상대가 안 되겠죠. 저는 이 국정조사는 애초에 결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아요. 왜 한동훈 전 대표 안 부르는지. 그건 뭐 제 개인이 아닌 게 아니라 서영교 특위위원장이 직접 자기 말로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 당시 수사 대상입니다. 증언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맞죠. 서영교 위원장은 또 개인적으로 그 재판 청탁한 게 있기 때문에 재판 청탁? 예. 아, 그게 뭐죠? 본인 그 지역구에 있는 어떤 분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국회 파견 판사에게 그 재판, 지역구 구민에 관련한 재판을 좀 좋게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적발이 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 기억으로 넘어가대 또 그거에. 탈당을 한번 했었던 걸로 아.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확하게 증거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본인은 뭐 재판 청탁이 아니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하면 또 서영교 의원 좀 조용했다가 좀 지나가면 또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아마 국정조사장에서 대면을 하게 되면 서영교 위원장이 지금 방영철 증인에게 말한 것처럼 봤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거기서부터 기세에서 눌릴 것이고 결국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한 명에 대해서 뭔가 재판 없애게 하려고 이 법석을 떠는 건데 민주당 분들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그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그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 20년 정도 된 얘기잖아요. 다 재판받고 네. 끝났는데 그분 출소할 때 민주당 출소할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의 법정 가가지고 이랬던가요?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고 백합 갖다 줬잖아요. 백합. 죄 없다고. 그런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의 본인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에 의해서 당연히 거부되리라고 보고 만약 정말 끝까지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했었던 그런 행위와 진배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 증언을 거부당한 한동훈 대표요. 한 대표는 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주장은 있지도 않았지만 그게 뭐 논점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한 발언이 최근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문제는 만 원짜리 어느 또 뭘 밥을 먹었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 뭐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돈이 안 갔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법관들 다 잡아놓으세요.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변죽만 울리는 거잖아요. 예, 밥이 아니라 돈이 문제다.
돈이 갔느냐 이 문제다 이렇게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돈이 실제로 갔죠. 그 판결문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리오남이 2019년 7월에 뭐 마닐라에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 그나마 본인들의 영역에서 뭔가 증거를 왜곡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국정원 문건이 뭐 이러저러하게 되어 있고 내가 파악해보니 그때 리오남은 거기 안 갔다라고 하는 이종석 국정원장의 말을 가지고 이 사건 전체를 뒤집어 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한에 간 돈이 총 800만 달러입니다. 그중에 리오남 개인이 가져간 돈이 100만 달러예요. 네. 나머지 700만 달러에 대해서는요. 영수증이 있어요 심지어. 영수증. 예, 조선아태위원회 송명철 부위원장 명의로 영수증을 써줘가지고 그 판결문에 증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영수증 볼 수 없나요? 그거? 그 뭐 제가 실물은 확보를 못했지만 판결문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작을 하려면요. 부지런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자꾸 없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대통령, 그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역사상 유례 없는 그 최다수 국회 여당입니다. 네. 권력은 뭐 옛날 수술이 없던 시대에도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 있다.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다. 별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권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그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뭘까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뭐 검사들의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했을 때 소신을 저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정 이후에 여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진 적이 뭐 유신 때 왜 있었습니까? 예. 없잖아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소취소 시도에 대해서 민주당에 소속된 그 어느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거 잘못됐다거나 말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국회 3분의 2까지는 안 되지만 한 60% 정도 되는 분들은 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여기에 대해서 분연히 본인의 뜻을 밝히지 않는 겁니까? 다 서영교 위원장하고 똑같은 겁니까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죠. 분명히 그분들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이거 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고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지방선거 전에 이걸 얼렁뚱땅 해가지고 지방선거 이겼으니까 국민들로부터 판단받았다. 아하. 이런 논리를 생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에도 당이 국민의힘이 야권이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